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4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급 인사들의 충청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역대 총선에서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충청권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전국 판세도 뒤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전국 민심의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하는 금강벨트를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막을 올렸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대전과 세종, 충남 17석 가운데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등 보수정당이 10석, 민주통합당이 7석을 차지했는데요. 전국 총선 결과도 157대 127로 이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 때는 어땠을까요? 20석 가운데 민주당이 15석을 차지하며 미래통합당을 압도했는데요. 전국 총선 결과도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2배 가까이 앞서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야말로 충청권 승자가 최종 승자가 되어온 건데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충청권에 남다른 공을 들이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전국 격전지 순회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첫 방문지는 천안이었습니다. 충청의 마음을 얻고 싶어 왔다며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습니다. 충청의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저희는 이 선거를 출발하는 우리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충청 국민들은 그동안 선거 과정을 보시면 대단히 냉정하시고 대단히 정확한 판단을 해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일주일 뒤 홍성과 천안을 찾아 충청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충청에서 이겨야 전국에서 이길 수 있다며 충청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계속 망가지면 큰일 나겠다. 바꿔야 되겠다. 되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몇 번이요? 1번! 양승조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인요한 국민의힘 전 혁신위원장이 오늘 대전을 찾아 유성을에 출마한 이상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충남 방문 사흘 만인 내일 대전을 찾아 새몰이에 나섭니다. 은흥정의 거리에서 시민 인사와 현장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지역 출마자들과 필승 결의대회를 통해 총선 필승 의지를 다질 예정입니다. 20개 선거구 가운데 7곳에서 리턴 매치가 펼쳐지고 제3지대 소속으로 출마에 나선 현역 의원들까지 다양한 변수가 많은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경쟁이 막을 올렸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 서구갑 조수현 예비후보가 지난 2017년 일제강점기를 옹호하는 듯한 글을 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 후보의 해당 글에는 일본은 고양이, 조선은 생선이었고 생선이 된 스스로를 한탄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조 후보는 논란이 확산되자 SNS를 통해 과장된 표현이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서산 태안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지난 3일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한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 양성의 모범 사례로 언급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충남대 의대 교수들도 개인 의지에 따라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충남대 의대와 병원 교수 등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어제 오후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폭력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 앞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며 각자의 의지에 따라 사직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사직서 제출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조만간 뜻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K리그2에서 뛰고 있는 충남 아산FC가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와 박경기 아산시장이 방문한 홈 개막전에 맞춰 선수들이 평소 착용해온 푸른색 대신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 겁니다. 구단과 충남도가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서포터즈들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며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리그2 충남 아산FC의 홈개막전. 선수들이 구단 상징색인 푸른색 대신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섭니다. 붉은색이 상징인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박경기 아산시장도 같은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구단 측이 빨간색 응원 도구와 깃발을 나눠주고 호응을 유도하자
팬들은 축구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반발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일자 구단 측은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푸른색과 함께 붉은색 유니폼도 홈 유니폼으로 준비한 상태였고 붉은색이 상징인 국가대표처럼 뛰라는 의미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수들의 마음을 좀 사고 국가대표 마냥 우리 선수들도 자부심을 갖고 하라고 그래서 김태흠 충남지사도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 현수막을 내건 충남 아산FC 서포터즈에 정치적 색깔이 강한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리마다 서포터스들이 이 정치적인 그런 아주 강한 그런 색깔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래서 문제가 큰 것 같다라는 그런 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포터즈는 미성년자가 80%인 서포터즈를 정치적 집단으로 규정한 김 지사 발언에 반발하며 다른 K리그 서포터즈들과 함께 정치 개입을 반대하는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우리는 어린 친구가 많습니다. 어른은 몇 분 되지도 않고 그런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당시 경기장 밖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총선 선거 운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프로축구연맹은 이번 주 충남 아산FC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은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충남도의 일회용품 퇴출 정책에 도내 중소기업들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30개 중소기업 대표들은 충남도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 구내 매점과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6월 청산에 일회용품 퇴출 선언을 한 이후 15개 시군과 충남교육청, 충남경찰청, 도내 대기업 14곳이 다회용품 사용에 나서고 있으며 충남도청의 경우 지난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대전에서 첫 분양에 나선 성남 1지구를 비롯해 원도심 분양 물량의 청약 성적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776가구를 일반 분양하는 성남 1지구는 둔산과 도안보다 낮은 3.3제곱미터당 1,630만 원의 평균 분양가와 당초 설계보다 수준을 높인 건축 방식과 세분화된 공급 면적, 단지 내 카페 등 이색 편의시설 등을 집중 홍보하며 내일부터 1순위 청약에 들어갑니다. 대전에서는 올해 지난해보다 5배 많은 2만 1,000여 가구의 분양 물량이 대기 중인 가운데 성남 1구역 분양 성적이 향후 예정된 성남 3구역과 가양 1과 5구역 등 인근 원도심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정부 출연연이 밀집해 있는 대전 유성을은 민주당 소속으로 5선을 지낸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대전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민주당 영입 인재로 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인 황정아 예비후보가 이 의원의 6선 도전을 저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놓고 치열한 공약 대결이 예상됩니다. 선택 2024 조혜원 기자입니다. 대덕특구를 품고 있는 대전 유성을 선거구는 카이스트와 충남대학교가 있어 젊은 층이 많고 30여 개 정부 출연연 소속 노동조합이 있어 그동안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실제 지난 20대와 21대 총선,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성동 주변 군부대와 유성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보수세도 커져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이번 총선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유성에서만 5번 당선됐던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옷을 갈아입고 출마한 가운데 민주당에선 누리호 성공주역인 여성과학자 황정아 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전략 공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33년 만에 삭감된 R&D 예산을 두고 연구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변수입니다. 두 후보 모두 R&D 예산 증액을 내세운 가운데 이상민 후보는 삭감된 금액을 내년 전액 복원을 전제로 올해는 응급조치로 5, 6월에 있을 추경에 우선 1,087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종전의 예산을 삭감된 예산을 복원시킨다. 위정자나 정책 당국자들의 자의에 의해서 예산이 좌지우지되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황정화 후보는 R&D 예산 삭감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이상민 의원의 책임을 물으며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총 지출의 5%를 R&D 예산으로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를 약속했습니다. 연구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곧 저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연구자들이 힘을 내고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는 과학 정책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황 후보는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유성에서 교육과 돌봄 문화 환경 확충을 내세웠고 직장도 유성에서 다니다 보니 워킹맘으로서 지금까지 정말 종종거리고 다녔었거든요. 아이를 어디다 맡기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돌봄이나 교육 문제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요. 이 후보는 군시설인 자운대 주거환경 개선과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보수세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군인 가족들의 주거 환경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낙후된 그런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최신식 그런 고층 아파트를 밀집해서 조성할 생각이고요. 양강 후보들과 함께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김찬훈 대전 YMCA 이사장이 새로운 미래의 입당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유성을은 3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전망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퇴로 대형 병원에선 의료 대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 공공의료원은 상대적으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코로나 사태 등 의료 위기 때마다 소방수로 동원되지만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은 없다 보니 환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겁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홍성 공공의료원 진료 접수 창구가 한산합니다. 의료원 곳곳에 빈 병실들도 눈에 띕니다. 인근 서상 공공의료원도 내과 진료 대기실 의자가 비어있는 등 비슷한 상황입니다. 병원을 찾은 건 인근에 사는 고령 환자들로 전공의 사직 사태 때문에 공공의료원에 처음 진료를 받으러 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집하고 가깝고 제가 또 서산에 사니까 여기밖에 없죠. 다른 데는 갈 데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의료진 수나 의료 장비가 부족한 공공병원 대신 대형 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공공의료원은 코로나 사태 당시 3년간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는 등 의료 위기 때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소방수로 동원되지만 그뿐. 이후 이렇다 할 정부 지원책이 없다 보니 의료질 향상은커녕 매년 적자폭만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적자는 지난 2019년 1,314억 원에서 코로나 사태가 끝나가던 지난 2022년엔 5,491억 원으로 4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공공의료 자체는 뭐 원래 적자래도 이 병원의 어떻게 보면 사명이잖아요.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이 없으면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무관심 속 환자들의 외면을 받으며 공공의료원의 병상 이용률도 최근 3년 사이 절반 넘게 떨어졌습니다. 메말라가고 있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단기적이고 이 급성기적인 그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의대 증원 이외에 외면받는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메우기 위해 지역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들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충남대병원엔 공보의 7명, 군의관 1명 등 모두 8명이, 천안 단국대병원에도 공보의 5명과 군의관 1명 등 6명이 현장에 투입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인력 충원을 받지 못한 건양대병원과 대전 성모병원 등에선 5명에서 7명가량을 파견해달라는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폐지됐다가 제1을 통해 부활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가 오는 19일 다시 판가름 납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고 이에 따라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투표를 통해 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교육감의 제의 요구로 이루어진 지난 2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된 바 있으며 이후 국민의힘이 다시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충남도는 오늘 칠갑산 휴양랜드에서 탄소 중립 전문 교육기관인 충남기후환경교육원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충남기후환경교육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성되는 숙박형 탄소 중립 전문 교육시설로 국비와 도비 등 198억 원을 투입해 내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며 기후 변화를 학습하고 직접 체험하는 공간으로 마련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생활 양식을 익히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조성해 전 도민을 그린 슈머로 양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논산시 양촌면 탑정저수지 부근 다리에서 낚시를 하던 50대 남성이 수로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옆에서 같이 낚시를 하던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달간 대전 지역에서 확인된 정당 현수막 위반 사례가 모두 32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1, 2월 집중 정비 기간 동안 현수막 높이 기준, 설치 기간 등을 위반한 326개의 정당 현수막을 정비했다며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달 말부터 3차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상업 현수막 등 지난 2월 한 달 동안 집계된 불법 현수막은 36,101건에 달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천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 휴게소 부근을 달리던 25톤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의 졸음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부여 조천면의 한 석재 공장에서도 불이 나 내부 69제곱미터와 공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